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고수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교육 시리즈로 제가 책을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책은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지난번까지는 아이의 정서 발달, 도덕성 발달, 두뇌 발달, 인지 발달에 대한 그 기본 베이스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학습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도서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작가는 전병규 선생님입니다. 지금 초등 현장에서 계시고요. 최근 유튜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면서 많은 책도 쓰시는 선생님인데요. 아마도 선생님이 그 역량이 엄청나서 공부 역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좋은 말씀이 부모님에게 전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책을 제가 서너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떤 맥락에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바라봐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어떤 공부로 진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가볍게 읽어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서 제가 과찬에서 부모교육 진행하면서도 부모님께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먼저 언지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책을 만약에 사서 읽게 된다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은 크게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은 초등 1학년 공부 역량부터 키워라. 계속 역량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부모님과 상담을 하거나 부모교육을 하면서 역량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공부와 많은 시간과 많은 어떤 과제에 아이들이 노출될 때 그래도 이왕 고생한다면 뭔가가 남겨져야 되고 아이들의 어떤 실력이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역량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선생님도 역량부터 키워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초등 1학년 하브루타로 공부 역량을 키워라. 이제 하브루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브루타인가는 조금 지나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4장은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실천하라입니다. 사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상생활부터 정말 하브루타적인 접근을 하셔야지 내 아이가 정말 가면 갈수록 공부 역량이 키워지고 공부하는데 훨씬 더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1학년이 되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치원 때까지는 놀이 중심이었고요. 1학년이 되면 이제 공부의 기초를 쌓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어, 수학, 통합 이런 공부가 시작되는데 당장 눈앞의 성적을 탐하기보다는 공부라는 장기 레이스, 마라톤이죠. 레이스에서 이겨낼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기 레이스에서 이겨내는 힘,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역량인데요.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출발부터, 만약에 1학년이 출발이라면 출발 때부터 역량을 염두에 두고 아이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공부하는 힘이 부족해서 두고두고 힘들고 아이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성적으로 그 평가해서 좋은 점수로 이어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를 더 많이 푸시해서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만 한다는 게 의미가 열심히만 하면 돼. 무조건 열심히 해. 사실은 부모님께서 어떤 좋은 방법이나 전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과연 이게 아이의 역량을 키우는 공부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모님께서 판단하시고 아이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채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는들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느 시점에 되면 정말 아이가 많이 실망하고
많이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미치지 못할 때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선택도 하지 않고 좌절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효능감도 있어야 되고요. 공부가 즐겁다고 하는 공부 정서도 있어야 되고, 또 매일 예습 복습을 통해서 공부하는 습관도 들여져야 되고요.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공부 기본기가 갖추어져야지 여기서 말하는 총체적인 역량이 키워진다고 얘기하는데요. 나는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도 잘하는 아이야, 나는 뭐도 하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1학년부터 나는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의 양육태도에 달려 있고요. 뭔가를 배울 때 부모님이 너무 앞서가거나 목표 지향점이 너무 높아서 아이의 길을 죽였을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과제를 두고 나는 이걸 성취해내면서 나는 이거를 배웠더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유발을 하는 효능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어려운 공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면서 1학년이 감내할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를 시켜갖고 공부하면 지겨워, 하기 싫어, 놀고 싶어, 이러면서 공부를 바라보는 공부 정서.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무 성적에 연연하면서 결과물에 아이들을 매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꾸준히 조금씩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복습하고 예습하는 습관인데요. 꼭 교과서는 한 질 더 준비해서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사실은 매일 시간표를 보고 책가방에다 그 다음날 배울 교과서를 다 챙겨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이들 교과서가 무겁고 책가방이 무겁기 때문에 학교에 놓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놓고 다니면 집에서는 무엇을 공부했는지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집 따로 학교 따로 공부하면서 아이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교과서 한 부를 준비해서 매일매일 학교에서 공부한 내용을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학습을 하고 복습을 해서 다지면 정말 내 아이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있지만 복습을 통해서 단단한 실력으로 길러지게 되는 경우가 복습과 예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기를 길러야 된다고 하는데요.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지 공부 역량이 키워진다고 하는데요. 이건 독서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관련된 하브루타로 공부 역량을 확장하라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는데요.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공부 역량을 키우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이 책을 2학년 학부모님께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학년도 마찬가지고요. 늦었다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때는 아직 많은 양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기부터 다지면서 아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부 패턴을 유지하시면 아이의 실력은 점점 나아집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역량을 키우는 방법대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나면 계단식으로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급 학년에 올라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대로 왔을 때 모습 그대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1년을 보냈는데 달라지는 이유는 한 아이는 정말 성장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는 공부 역량을 갖춘 그런 공부를 한 아이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와 무관하게 그냥 공부를 한 경우이죠. 2장에서 초등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공부 역량을 키워라 하고 있어요. 자, 하브루타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브루타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습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의 어떤 생활 방식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패턴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공유하는 패턴인데요. 왜 하브루타를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는지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 하버드의 30% 이상, 그 다음에 노벨상의 몇 프로, 그 다음에 세계 유수 기업의 임원진들이 유대인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를 필두로 해서 하브루타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가져지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전성수 교수님께서 이 교육계의 어떤 병폐라든지 아이들을 망가지고 있는 이 교육계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을 일으키면서 할 수 있는 공부가 없나 하면서 대두된 것이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자기의 어떤 사고력이나 생각의 그릇이 커져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단편적인 지식,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역량이 커지는 공부 쪽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브루타는 일단 뭐 읽고 쓰고가 아니라 잘 말하고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면서 어떻게 잘 말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까 사고하기 때문에 공부 역량이 커지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브루타는 뭐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 가는데 사실은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 하브루타 방법대로 책을 읽게 되면 질문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의미도 이야기해야 되고 책 속에서 내포된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답의 공부가 아니라 계속해서 끌어내고 찾아내는 공부, 해답의 공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도 느끼고요. 성취감도 느끼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희열이 생기는 것이 하브루타 공부 방법입니다. 하브루타로 공부하게 되면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집중적으로 문제도 질문을 해야 되고 사고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역량은 당연히 키워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장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공부 하브루타로 시작하라. 아직 교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4장에서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브루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소통이에요.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상대방, 하브루타의 뜻은 짝이거든요. 짝과 이야기하는 건데 짝이 학교에서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집에서는 부모님하고 될 수 있고요. 그죠? 형제 자매하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이 교육 도서를 읽고 나면 이제 아이하고 하브루타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아이하고 대화에 나아가야 되는지, 대화에 나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이제 많은 경륜도 있고 아이는 아직 미숙하고 어린 거를 전제로 해서 아이 자체에 대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이 말하는 거 이게 정답이고 이게 좋은 거야. 너는 듣고 그걸 따르면 돼. 이게 평소 때 이런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하브루타를 아이들과 적용하려고 들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하브루타 하면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나누다가 보면 부모님께서 항상 설명을 하고 훈계를 하면서 끝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는 주체적이지 않고 동등한 존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잔소리를 듣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빚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피하게 되는 결과가 많은데 이 책에서도 선생님께서는 부모라는 계급장을 떼고 동등하게 한 인격체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그러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된답니다. 부모님은 높은 수준이고 아이는 낮은 수준이면 높은 수준에서는 대화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 수준에 다가서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냥 재밌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질문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은 사실적인 질문도 있고 상상 질문도 있고 확장 질문도 있고 메타 질문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적인 질문은 그냥 책 속의 내용을 그대로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엄마도 아이에게 해보고 아이도 엄마에게 해보고. 근데 너무 아이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긴장하고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좀 답변이 어려운데 하면서 책을 봐야겠다 하면서 책을 통해서 다시 답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부담 없게 하고요. 확장 질문이나 상상 질문을 통해서 만약 내가 이랬더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경우에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의 폭을 점점 넓혀가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브루타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질문을 통해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면서 생각의 그릇을 확장시켜 나가는 건데요. 부모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선수범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책을 읽어서 하부루트 하겠다면 책 읽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아이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는 거 좋겠죠. 그 다음에 부모님 의견을 이야기할 때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아이가 생각을 미처 꺼내기 힘들다면 아이가 생각을 끄집어내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이가 몰라, 없는데 뭐 이렇게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연하게 책을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너무 빨리 읽지 않고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읽어주시면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이건 왜 그럴까? 이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아이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방법 좋습니다. 4장에서는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실천하라고 해서 뭐 국어 공부, 수학 공부, 1학년 놀이나 뭐 인성교육,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시작하라 간단히 안내해 드렸는데요. 꼭 읽어보시고 책 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도 왜 공부 역량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하부르타인가를 한번 책 통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병규 선생님의 초등 1학년 공부 하부르타로 시작하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꼭 읽어보시고 부모 도서로서 소장 가치가 있는 도서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